네, 정가 소식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총선 격전지 가운데 하나인데요. 그 양당의 전략 후보자들이 맞붙은 곳이 있습니다. 바로 양천갑인데 넓은 의미로는 또 이 지역도 강남에 속하는데 오늘은 이 지역의 후보인 차영 민주통합당 후보를 모시고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네. 이렇게 다시 뵙는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그동안에는 어떤 일을 좀 하느라고 안 보이셨습니까? 저는 한 90일간 네. 그 국회의원 예비 후보였기 때문에 네. 아침 새벽 5시 정도부터 12시까지 주민들과 함께 주민들이 뭘 원하시나 경청하는데 모든 시간과 열정을 쏟아부었습니다. 예. 대변인으로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이번에도 그 차영 대변인의 그동안의 경험이 이 지역 양천갑에서 어떤 선거 전략으로 이어질 수 있을까요? 저는 선거 전략이라는 게 네. 따로 없고요. 결국은 선거라는 거는 사람의 마음을 얻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선거를 치르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정치에 있어서 가장 황금률은 겸손함이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 그래서 첫 번째로 저는 상대방을 비방하지 않겠다. 비록 상대방이 저를 모함하고 비방할지라도 여기에 대해서 일정 대응하지 않겠다. 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예. 두 번째는 국민이 바라는 깨끗한 선거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 또 선거법을 준수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양천갑에 국회의원으로 출마는 했지만 네. 저는 저희 민주당의 당 대변인을 2번이나 지낸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희 민주통합당의 총선 승리가 저에게는 또 다른 더 큰 목표입니다. 그래서 선거 기간에도 역시 당의 승리를 위해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함으로써 결국은 총선에 승리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양천갑. 양천갑은 이렇게 넓은 의미로 봤을 때는 강남 벨트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강남에 있는 다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이 지역에 갖고 있는 특성, 네. 목동이 있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지역에 갖고 있는 특성 때문에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강남 벨트에 묶어서 선거 전략을 같이 짜고 계신가요? 아직은 그렇지 않고요. 네. 지금 강남구청이 아직 완성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네. 지금 보면은 그 강남의 벨트라고 예. 이제 양천갑을 얘기하시는데 강남과 양천갑은 전혀 다릅니다. 예. 강남은 그동안 한나라당, 새누리당 위주의 그 후보들이 늘 당선이 됐지만 양천갑에서는 노무현 대통령도 이기셨고요. 김대중 네. 대통령도 역시 거기서 승리를 하셨고요. 또 가장 최근에는 박원순 시장이 이겼습니다. 그래서 양천갑의 주민들은 아주 현명하고 지혜로우신 분들이기 때문에 어떤 당을 보고 찍는다기보다는 네. 그 시대의 시대 정신이 무엇인가 라는데 굉장히 바로미터를 두고 본인의 투표 성향을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당을 찍으실 때도 있고 야당을 찍으실 때도 있고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무소속에 또 힘을 실어줄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정권이 교체돼야 된다는 것, 뭔가 변화가 필요하다는 이 시대 정신에 부합한 네. 투표를 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 지역의 그동안의 선거를 한번 좀 이렇게 득표를 한번 좀 볼까요? 좀 그러시죠. 득표를 봤을 때 그 선거의 양상에 따라서 좀 엇갈린 부분이 있는데 일단 18대 총선 현재 이 지역에서는 원희룡 의원이 현역 의원인데 그러시죠. 총선 네.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네. 다른 후보가 나오게 됐고 당시에 이제 자유선진당의 강삼재 후보가 나오면서 20%까지 그리고 민주당 이재학 후보가 26%. 서울시장 선거에서도 여전히 한나라당이 오세훈 후보가 48.2%. 그런데 최근에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박원순 현 시장이죠. 당시 나경원 후보를 조금 높은 지지율을 보였어요. 좀 이 지역이 이번 선거에서는 어떻게 이어질지 저 추세로 보면 어떻습니까?
저는 2년 전부터 모든 기득권을 버리고 흔히 지금 말씀하신 대로 새누리당의 텃밭이다라고 하는 이 양천갑에 와서 지구당위원장을 했습니다. 그러나 민심은 변하고 있습니다. 2010년 저희 민주당 국회의원이 나왔고요. 구의원, 시의원들이 나왔고, 그리고 보궐선거에서 역시 야권연대 후보가 양천갑에 승리를 했습니다. 네. 민심은 변화가 되고 있고, 그거를 감지하지 못하는 것이 아마 제가 새누리당은 그걸 감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어떤 후보라도 그냥 내놓으면 이길 수 있다. 그냥 양천갑의 주민들이 거수기처럼 뽑을 거라 그런 안이한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뚜렷한 증거가 있고 뚜렷한 사실들이 드러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눈을 감고 지금 최근에도 보면 박선규라고 이명박 대통령의 대변인을 했던 분이세요. 그분이 양천갑에 후보를 등록하고 예비 홍보물까지 뿌린 상태에서 그분을 영등포에 공천을 하시고요. 네. 전혀 그 후보 등록 안 하고 양천과 별로 상관없던 분을 전략 공천을 하셨어요. 예. 그래서 이명박 대통령 그리고 박근혜 대표를 위주로 한 비대위 그리고 원희룡 의원 이렇게 세 사람이 야합을 한 거죠. 야합을 해서 적당히 아무나 보내면 양천갑 주민들은 뭐 시키는 대로 할 거지 하는 이런 안일한 생각을 하고 있고 네. 아직도 민심이 어디에 있는지 그래서 저는 새누리당이 이번 기회에 정말 다시 한번 국민의 심판을 받아야 되지 않는가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쪽에 여론조사도 좀 몇 번이 나왔는데 한번 좀 같이 살펴보실까요? 좀 상대 후보는 새누리당에서는 길정우 후보가 지금 공천을 받았는데 일단 여론조사는 말씀하신 것처럼 돼요. 앞서다라는 표현보다는 지금 뭐 오차 범위 안에 있기 때문에 박빙이다 이렇게 지금 볼 수가 있는데 지금 본 거는 국민일보에서 한 조사이고 중앙일보에서 한 조사도 함께 좀 보실까요? 중앙일보에서는 지금 계신 차영 후보가 28.1%, 길정우 후보가 23%. 역시 이 부분은 오차 범위를 조금 벗어난 범위 내에서 박빙이고 차영 후보가 오차 범위 내에서 앞서고 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는데 여론조사 지지율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일단 뭐 저는 주민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고요. 네. 그렇지만 뭐 여론조사 뭐 하나하나에 일희일비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방심할 수 없는 상황이고 그러나 이번 조사 결과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 지적할 수 있는 것은 역시 양천갑 주민들이 당을 보고 투표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본인의 의사들을 굉장히 뚜렷하게 내세우고 굉장히 현명하고 예민하게 반응하시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정치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잊어버리는 건데 네. 내가 뭘 원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주민들이 지금 뭘 원하고 계신가, 예. 정치인에게 뭘 원하고 있는지를 파악하고 주민의 뜻을 받들어서 정치를 하는 것, 이것이 주민들이 바라는 것이라는 거죠. 예. 예. 양천갑, 목동 그러면은 우리나라에서도 교육열이 상당히 높은 곳, 뭐 대치동이나 뭐 버금가게, 네, 네. 오히려 뭐 버금가라는 표현보다 더 높다라고도 네. 얘기를 하는데 이 교육열을 바라보는 유권자 여러분들이 후보를 바라보는 눈하고 좀 비슷할 것 같아요. 좀 냉철하게도 네. 분석적으로 본다라고 그렇죠. 이렇게도 볼 네.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 교육열이 높은 지역의 현안은 뭐가 있어요? 그리고 양천갑은 기억이 많이 나는 것이 구청장 선거를 좀 많이 치러요. 네, 그렇죠. 많이 치른다는 얘기는 뭔가 잘못됐기 때문에 또 치른다는 얘기거든요. 예. 이 지역에 대한 현안은 어떻습니까? 지금 뭐 양천갑은 아주 조용하고 네. 아름답고 평화롭고 예. 오손도손 살아가는 그런 동네죠. 일방 통행이 많은 지역이죠. 그렇죠. 네. 이게 정치적인 마을이 아니고요. 그렇지만 지금 저희가 갖고 있는 현안 중에 아주 큰 것은 장기적인 건데요. 목동 아파트가 지어진 지 지금 20년이 다 넘었습니다. 그래서 1단지부터 14단지까지 이거를 이제 20년에 걸쳐서 재개발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구청장이 좀 자주 바뀌고요. 그리고 시장도 바뀌고 국회의원이 바뀌면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개발할 수 없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여기에 착안해서 정치인이 바뀌어도 이 마을을 개발하는 컨셉,
네. 철학, 이거는 주민의 뜻대로 가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주민 참여형, 주민이 참여하는 비전위원회를 통해서 개발을 주도해야 된다라는 것을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네. 당 얘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네. 최근에 그 민주통합당 공천을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여론을 봤을 때는 민주통합당 공천이 잘한다는 평가는 잘 안 나와요. 좀 네. 앞서 뭐 저희들이 뉴스 짚어보기라는 코너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일단 오늘 글쎄요, 비리 전력자라고 표현을 해야 되나요? 2명의 공천 후보자가 전격 네. 취소가 됐고 예. 낙곰수 측의 김용민 씨가 공천을 받으면서 세습 공천이라는 일부 지적도 있고 네. 그 여성 공천을 많이 하겠다고 했는데 보니까 여성 공천자가 예상대로 안 나오고 친노 프로젝트다. 탈당도 이어지고 있다. 네. 참 얘기가 많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뭐 다 옳으신 말씀인 것 같습니다. 다 옳습니까? 네. 네. 그게 국민의 눈높이이실 거고요. 그만큼 국민들께서 뭐라고 얘기해야 되나 기대가 컸다. 기대가 많았다. 그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라고 보고 있고 예. 한나라당, 새누리당의 경우도 지금 강남 쪽에 보면 뭐 박상일 후보라든가 이영조 후보, 우리 독립군 자체를 무슨 테러 단체로 표현했던 그런 분이세요. 네. 얼마나 안일하게 공천을 했는가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렇게 양당이 어떻게 보면 그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지 못했다라는 거는 양당 모두 반성을 해야 될 사안이지만 제가 또 민주당의 그 공천을 받은 후보의 입장으로 보면 이번에 저희 민주당은 정말 많은 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모바일 투표를 시도했습니다. 모바일 투표라 함은 우리 모든 기득권을 포기하고 우리 당의 후보를 국민들께서 100% 공천하시도록 한 내용입니다. 네. 그래서 많은 어려움도 있었고 장단점이 있었지만 국민들에게 공천권을 돌려드렸다는 것 하나로도 역사적인 상징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평가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국민들의 비판은 많지만 그래도 나아갈 방향으로는 진행이 되고 있다. 네. 이런 평가이신데 개인적인 지금 얘기일 수도 있는데 일단 좀 후보가 받으셨기 때문에 명예훼손 얘기가 최근에 네.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 차영 전 대변인 무슨 얘기입니까, 이 얘기가? 저도 그거를 못 받다가 최근에 네. 지금 인터뷰 하신다 그래서 신문을 잠깐 읽어봤는데요. 예. 오늘 그 읽어봤더니 월드컵 네. 우리나라 월드컵이 성공적으로 개최됐다. 이렇게 제가 글을 쓴 적이 있는데 틀린 얘기인가요? 예, 그 내용이 허위사실 유포라고 어떤 분이 고발을 하셨대요. 예. 그래서 제가 이게 선거에 나오면 별일을 다 당하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한일 월드컵 얘기하시는 겁니까? 네, 2002년 월드컵 당시에 제가 문화관광 비서관을 했는데 예. 저는 이렇게 좋게 받아들이려고 합니다. 이런 뭐 스토커 수준인데 네. 이것도 뭐 저한테 관심이 있으시니까 그런 거고 그리고 뭐 지금 제가 볼 때 저희 검찰에서 예. 뭐 저를 수사하는 것 같지도 않고 뭐 검찰에서도 전혀 관심이 없으신 것 같고요. 예. 최근 들어서 이제 검찰이 굉장히 중립적인 위치에서 잘 하시고 계시고 큰 일이 또 아니다. 예, 검찰에서 아마 수사를 열심히 하시면 네. 오히려 저에게는 아주 좋은 일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생패는 아니죠. 네. 네. 최근에 또 차영 전 대변인은 손학규 네. 전 대표 예. 당 대변인을 또 역할도 하시고 네. 그래서 좀 궁금한데 어디 계십니까, 손학규 전 대표? 대표님, 어제 월요일 날 저희 네. 일요일 날 미국에서 오셨어요. 미국 갔다 네, 오셨습니까? 미국 가서 아마 북한 문제 관련해서 많은 대화를 나누고 오셨고 아마 북한과 북미 관계가 조속하게 좋은 방향으로 이루어지지 않는가 이런 말씀을 해주시고 이번에 출마 안 하시고 이번에는 아마 출마를 안 하시는 것 같은데. 대선 가도록 하고. 예, 이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국회의원이 4월 달에 당선이 되더라도 6월부터 또 대선 경선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유권자들한테 국회의원이 됐지만 국회의원으로서 활동할 시간은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아마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좀 혼돈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총선은 당을 위해서 최선을 다한다라는 입장을 정리하신 것 같고 다른 제가 볼 대권 때는, 후보는 출마하지 않습니까? 문재인 후보도 출마를 하고 네. 그다음에 상대당에서는 새누리당의 박근혜 비대위원장도 이번에 네. 뭐
전국구 형태든 네. 출마할 가능성이 있고. 예. 근데 왜 손학규 전 대표만이 그게 대선가도로 바로 가는? 손학규라는 분의 네, 어떻게 보면 특성이다. 굉장히 특성의 캐릭터인데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버림으로써 승리하는 그런 늘 그 역정이 그러시는 것 같아요. 네. 예. 예전에 본인은 혁명가라는 네. 생각을 많이 하시기 네. 때문에 기존의 네. 과거를 다 지우시더라고요. 사진도 네. 안 찍으시더라고요. 예, 사진도 다 그러시죠. 버리시고 뭐 이런 특색이 있는데 네. 요즘에 손학규 전 대표 얘기까지 들어봤습니다. 양천갑의 차영민주통합당 후보의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저희가 내일은요. 상대당 후보죠. 길정우 서울 양천갑 후보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역에서 오늘 왜 민주통합당 후보만 나왔지? 뭐 이렇게 오해 안 하셔도 됩니다. 우리 길정우 후보도 인터뷰를 잘 해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예. 제가 예. 들은 얘기를 또 전달해서 네, 질문을 하도록 예, 하겠습니다. 예. 차영 민주통합당 후보였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